우리 우리 읽고 어딨어? 뭐 숙제는 제가 제끼라고 했으니까 검사할 게 없고 수요일 날 숙제는 뭐 독해 숙제는 안 해도 되니까 단어 시험은 좀 외워갖고 봅시다. 단어만 보시고 숙제는 제끼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 교과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본문 잠깐만요. 전체 암기를 하실 분들은 어딨냐? 그냥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샘플로 하나 띄워놓으면 아우 한 100쪽 언저리 정도 그 책 드렸잖아요. 100쪽 언저리 정도 넘어가 보시면 너무 많이 갔나? 이렇게 본문 저기 워크북 있잖아요. 본문 워크북에 우리가 이거 한 페이지씩 봐야겠다. 그 워크북 넘겨보시면 한 80쪽 이후에 이렇게 워크북 도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이씨. 상을 다시 띄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외워서 시험 봅시다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좀 넘기시다 보면 영작 연습.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로 드린 거는 얘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쪽 시험지만. 그래서 각자 아마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본문 절반 정도 한과 할 때. 그래서 본문 3의 첫 번째 단락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강, 영락, 구암 쪽은 다 요까지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아이씨, 편 어디 갔니? 아유, 진짜. 이 새끼는 맨날 안 나와. 어디 가서. 이거? 응? 또 써졌어? 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터치스캔이. 어? 터치스캔을 잃어버렸네? 왜 없대? 뉴스하고 내일. 응? 맨날 안 나와, 개새끼가 있는데. 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게 뭐죠? 교과서가 YBM 박은 여기까지고 또 뭐가 있냐? 단곡 같으면 비슷하지 않나 어차피? 단곡은 2과 절반 정도였죠? 2과 본문 3 여기 아마 제가 카톡 드렸을 거예요. 요까지 외워가지고 그 영작 시험지에다가 쓰실 수 있게 외워갖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 외우시면서 책 드린 김에 여기 그냥 미리미리 뭐 한 번씩 써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어차피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프린트에 대해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시험 볼 수 있게 암기들 왜요? 왜 웅성웅성하고 있어? 뭐 이상하고 있어요?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각자 쭉쭉 시험 봐서 본문 1과 절반 외워놓고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1과 나머지 절반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그 4월 한 둘째 주, 첫째 주 정도까지 해서 본문 암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각자 부교재랑 모의고사들 이렇게 되는 만큼 쭉쭉 암기를 해봅시다. 계속.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아마 모의고사는 보통 제가 아마 한 번에 5지문 정도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 바퀴가 돌아지면 다행이고 안 돌아지면 일단 되는 만큼 하고 그렇다고 일주일에 모의고침을 10개씩 외워라 그러면 좀 너무 하드코어해서 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본인들이 시험 범위 계산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재를 나가봅시다. 이제 책이 슬슬 얼추 마무리가 되긴 할 텐데 안 끝나겠네요. 딱 간당간당하게 한 단원 남을 것 같네. 참 그리고 저기 여기다 내가 뭘 적어놨네. 오케이. 우리가
아, 그러네.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수업 할 겁니다. 24일부터. 그래서 아마 시간표가 바뀔 거니까 이번 주에 이거 하고 있는 거 봐. 됐구나. 이번 주에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한 금요일 정도에 학원에서 시간표 발송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보고 넘기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시간표가 바뀌는 주니까 시간표 나가면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뭐 본인 일정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연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말 중에 시간표가 다시 수정이 돼가지고 뭐 어쨌건 가능하면 빠지는 사람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이.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 주에 시간표 나가는 거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안 까먹으면 단별 톡방에다가 내가 시간표 계속 올릴 거예요. 수정하는 대로. 그러면 그때그때 확인 좀 하시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74페이지에 제가 이제 관계 형용사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는 다음 시간에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관계 대명사 what이든 관계 대명사 which든 얘네들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의문사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문사 때랑 똑같이 관계 대명사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는 의문사 what과 which처럼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계 형용사 what하고 관계 형용사 which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게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원래 의문사일 때 what과 which도요. 얘는 지울 거니 쓰지 마세요. 뭐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What bread do you like? 라고 묻는다고 치면 뭐예요? 너 무슨 빵 좋아하니죠? Which bread는 너 어떤 게 더 좋아?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what과 which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도 되고 여기의 경우는 의문 형용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관계 형용사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이었거든. 그럼 얘는 관계 형용사는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할 거예요. 이때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계 형용사 what과 which는 반드시 뒤에 내 꾸밈을 받는 명사를 달고 와요. What bread, which bread처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what이나 which 뒤에 명사가 올 거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절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명사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주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들의 패턴은 항상 뒤에 명사를 달고 올 건데 what 플러스 명사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면 요 what 명사를요 요렇게 바꿔주세요. all the 명사 that 이렇게요. 그냥 what 명사를 all the 명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which 명사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건데요. which는 얘는 항상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여요. 관계 형용사는. 항상 계속적 용법. 콤마를 동반해요. 그래서 요 경우에 which는요. and which 명사는 얘는 and the 혹은 and that 명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 and 플러스 명사였죠. and it 정도로 받았는데 얘는 뭐야 이거? 왜 안 보이죠 이게? 어?
잠깐만요. 네? 이 병신 또 로그인 왜 풀렸어요? 네? 응? 미친놈들이? 예? 뭔, 에? 왜, 왜 업그레이드 이지랄이 나오죠? 달달이 돈을 내고 있는데? 예? 구독이 풀렸다고? 왜지? 왜 풀렸지? 뭐지? 카드가 막혔나? 아니, 뭐, 파란색 안 쓰면 돼요. 왠지 모르겠다. 왜 구독이 풀렸을까요? 자, 일단 볼게요. 그냥. 그래서, 관계 형용사의 경우는요, 요런 문장들이 보일 겁니다. 뭐, 예문은 공간이 되시면 써보시고 아니면 그냥 보세요. 예문을 하나 써보면요. 최대한 짧게 쓸게요. He gave what money I lost로 할까? 좀 우울하게. 쓰셨어요. 쓰셨으면 그냥 둘게요. What money he has. me를 쓸 걸. 짧게 쓰니까. 쓰느라고 짧아졌네요. 그럼 봐봐요.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그는 주었다. 돈 그가 가진 것. 뭔 소리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요때 what money를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All the money that으로 이해하시면 이 문장은 이러면 되게 쉬워지죠. He gave all the money that he has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which의 경우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we bought 뭐 할까요? 집을 살까요? house 뭐 할까요? which house was 뭐지? 아무 말이나 쓰자. haunted라고 쓸게요. We bought the house which house was haunted. haunted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을 샀는데 이때 which house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and the house 아니면 and that house 뭐든 상관없어요. and the house was haunted. 우리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씨 칸 없으니까 열받네. 왜 구독이 풀렸지? 돌겠네.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지지 않아요. Which house was haunted? 집이 귀신 들렸다. 근데 얘에 비해서 사실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는 얘예요. what 명사의 경우.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관계의 형용사라는 애가. 근데 딱히 설명을 잘 안 해줄 거예요. 어지간하면 선생님들이. 그리고 얘가 이제 3학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 하는 김에 설명을 한 번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3, 60 유닛 관계 부사요. 뭐 언제나처럼 관계 부사 개념이 뭔지 보고 갑시다.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 괄호 열고 점령구라고 써 있네요. 점령구는 통상 우리가 부사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라는 애는 접속사하고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란 얘기가 되고요. 아 진짜 열받네 이거. 킹받네. 추가가 안 되나? 아 씨발. 개빡치네. 그럼 봅시다. This is the city. 여기가 도시고요. I was born in i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I was born here 이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I was born in it 혹은 I was born here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건데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을 때 접속사 and를 집어넣고 in it 그대로 써주면 this is the city and I was born in it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조금 책의 내용이 불친절하게 되어 있긴 해요. 원래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접근 방법은 이거죠. 뭐 아래쪽에다가 살짝 적어 봅시다. 아 진짜 열받네. This is the city 하고 I was born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요. 얘하고 얘가 같은 애니까 이게 선행사가 될 거고 the city가 얘가 관계대명사가 될 건데 전치사 뒤에 있는 자리니까 목적격이고 이시니까 사물이겠죠. 그럼 얘는 which로 바뀔 거고 바뀌어서 선행사 뒤에 가서 처박히면 돼요. 그래서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which I was born in 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in이 which 앞으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로요. 요렇게 in which I was born 하고 여기서 마침표가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는 여기에 박혀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되고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This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in의 경우는 얘 선행사로 잡아놓고 여기 here 얘가 부사인 거잖아요. here는 부사고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요거 where로 바꿔서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city I was born here에서 where I was born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부사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요. 은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 본문이 요 문장이 본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This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이라는 본문이 있을 때 요 뒤에다가 자연스럽게 스리슬쩍 born in 하고 마침표로 이 문장을 살짝 바꿔놨을 때 대충 눈으로 훑어봤을 때 틀린 부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으로 나와서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고르시오. 대신은 뭐 여기는 어디냐 문영 광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고치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in 같은 애들 넣거나 혹은 반대로요. 이게 우리 본문일 때 in which인데 in 살짝 빼버리고 문제를 냈을 때 우리가 되게 매의 눈으로 확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뭐 비스무리한 내용이니까 살짝 넘어가고요. C 볼게요. C. 예문이요. I know the reason he left you for that reason. 나는 이유를 알아요. 걔는 너를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얘는 요걸 기억해 두세요. for하고 reason하고 둘이 세트죠. 그러니까 I know the reason why he left you에서요. 관계 부사는 항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이때 진짜 돌아버리겠네. 결제하라고 지랄이네 결제를 했는데 그때 why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for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가보면 the reason 선행사고요. reason이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which로 바뀌면 될 거고 그럼 for which가 reason 뒤로 가면 되죠. 그래서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you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요. 그래서 아마 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OA의 경우는요. 통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라고 하면 the way, how는 쓸 수 없지만 요건 가능하죠. 아우 열받아. the way, in which의 형태는 가능하죠. 혹은 in which, the way, how는 못 쓰지만 the way that은 돼요. 관계 부사 that은 way 뒤에 쓸 수 있어요. way, how는 안 돼도 way that은 가능.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예문을 보시면 D 문장을 볼게요. The computer has changed the way. 여기는 컴퓨터가 방법을 바꿨어요.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에서 사람들은 소통합니다. 서로. 그래서요 원래 in that way라고 써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 돼요. way는 in하고 짝꿍으로 다녀야 way 자체는 명사죠. 방법, 길이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되려면 전치사 in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way의 경우는요. in이 있건 없건 이 way라는 단어가 명사뿐이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way만 쓰여 있어도 in way랑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히 쓴다면 each other in that way라는 부사구인데 관용적으로 in이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는 way의 짝꿍인 in이 붙어서 how 자리엔 in which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인데요. A 부분 봅시다. 얘하고 얘는 거의 세트죠. place하고 where는요. 그래서 보통 전형적인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관계에서는 둘 중에 한 놈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ere 생략하고 a hospital used to be. where이 생략된 거고 where 자리에 관계 부사 that을 쓸 수 있더라. 여기에서 that은 관계 부사 that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place를 생략하고 where만 쓴 거네요. 그리고 이제 굳이 place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뭐 house나 city 같은 경우에도 where 충분히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소의 명사 뒤에 where는 언제나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라고 써있네요. 네, 이제 얘는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equal은 아니고 유사하다로 살짝 바꿔치기를 해줍시다. 유사하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관계예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언제나 바꿀 수 있지만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는 가능, 앞에서 뒤로는 항상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equal은 아니고 유사관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중학교 때 많이 했죠. Who's the woman to whom you were talking? 그래서 여기에 to whom의 경우는 관계부사로 뭘 바꾸기도 애매해요. 사람을 나타내니까 얘기는 사람이니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뭘 써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계의 부사로 바꿀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위치 얘기만 합시다. to whom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to가 이렇게 뒤로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마찬가지로 in which 해도 되는 거고 in이 이렇게 뒤로 가도 되죠. 그럼 아래다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요따가 하나만 더 써봅시다. This is the box which I put my books in 해서요. 요 which가 생략 가능하죠. I put my books in 이렇게 쓰는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바로 앞에 전치사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전치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어떻게 쓸까요? 여기에 in which의 경우는 죽일까? 여기 in which의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장소를 의미하니까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This is the box where I put my books. 이렇게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겠더라. 그래서 방금 쭉 한 얘기 계속 나오네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뒤에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고요. 다른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that으로 바꿀 수도 있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인데요. 얘는 이제 제가 관계대명사 들어갈 때 첫 시간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까먹은 거고 했으면 잘한 건데. 있네요. 우리 요 얘기 했었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개념이다. 일어나라 이 자식아. 그래서 요 문장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These are my friends. 얘네 내 친구고요. None of them is smart. 에서 이놈들 중에 똑똑한 새끼는 하나도 없어요. 에서 절이 두 개니까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접속사의 역할과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em을 동시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애가 whom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스리슬쩍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전치사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에요. All of, both of, some of, many of, most of, one of. 한 게 없는 종이치네요. 일단 쳤다 합시다. 씻을 때 아니에요. 이만 뭐 전혀 없어졌죠. 니들의 인식으로.
농구하고 참는다. 게임이야? 나는 자원 진짜나. 잘 너무 발바닥 너무 아파. 근데 발이 진짜 편하려는 사실 왜 시간이 좋은 일이 안 좋아? 너는 발은 진짜 잘했어. 그거는 짜쳤는데 멋있어요. 나는 항상 경기장 때 이런 거 좋아했었어. 나 진짜 쉬운 거야. 써주던데 정말. 이거 비원 저기 써나 인사. 맞은 와 나는 농구 엄청 많이 했어 우리가. 우리 시간 가면 이거 쉽지 않아. 얘는 준선에 집에 있어. 예신형이랑 똑같은 거. 와. 제일 맛있는 거. 이때 이제 저거를 신는 게 너무 직원을 안 사실 진짜 지금 안 뽑았어. 용문술 이거 진짜 나가서 아니 살짝 용문술 여러 개 아니고 지켜가야 돼. 용문술 지켜가야 어막 경험하냐. 아니 실수는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가 주머니가 없어. 이거를 잘 걸고 시간이 됐어. 주문한테 물고 와서 빨리 피곤해져. 자, 진짜 너무 집중했어. 이승 다 틀리고 있어. 사람들 다 누워 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야? 에어컨 써서 계속 쓸것 같아. 진짜. 참 좋아하는 일치 연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기현형이랑 같이 있는 마지막에 있어. 참 기현이가 있어. 집에 왔어야 되는데 집에 왔어야 되는데 아니 기현이 형은 진짜 손절만 있으면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되게 하는 거 같죠. 비슷해. 최근이가 드라이빙이 기술시험 개설해요. 진짜 맨날 선택해서 시험을 진짜 나도 기술은 진짜 많았어요. 하는 게 진짜 많아. 분명히 위에 있는 거 같아. 생각 나오는 거 같아. 그래, 실수했는데 하는 거 진짜 그 누가 했던 아니야? 경민이잖아. 우리가 누구 맛이 어떻게 발표했어야 돼. 그렇지. 발표했다고? 잘했대? 쌤이 저한테 교대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겠지. 그럼. 네, ICC는 UMC? 그래. 그래, 씨발, 내가, 대본을 다 쳐가지고 줬는데. 진짜. 덕분에 날먹, 잘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전날에 수업도 했잖아. 그죠. 그래, 마침 또, 교과서 할 때 인대 나와가지고. 자, 봅시다. 뭘 읽었죠? 네. 요 얘기를 하러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얘기예요. 머시기 어브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량사라고 알고 있는 수량 대명사,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many, some, much, both 이런 애들. 얘네들 플러스 of의 경우는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all of 관계대명사, some of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many of 관계대명사, much of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달려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잘못된 패턴은 이거라는 거죠. 콤마 찍고 which most of he has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위치가 H가 왜 두 개죠? which네요.
저리가. 뭐야? 누구시죠? 그쵸. 그래서, 네, 요렇게 쓰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which most of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뀌는 경우는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패스.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계속적용법 빨리빨리 해가지고 쉬운 내용 넘어가 버린 다음에 복합관계사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생략 두 가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첫 번째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주의하실 내용은 요 패턴이죠. This is the house in 여기에 위치를 생략하면 안 돼요 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그럼 얘는 생략을 하고 싶으면 아까도 드린 얘기라서 좀 사족 같습니다만 This is the house 이번엔 생략하고 He lived in 요렇게 써줘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현재 분사나 뒤에서 꾸미는 과거 분사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husband. 여기의 경우에 요 놈이 이렇게 생략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로 바꿨지만 안 쓰셔도 괜찮아요. The man who plays the 그리고 piano is my husband.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어차피 얘도 who plays도 playing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앞단원 준동사 단원에서 되게 자주 많이 했던 겁니다. 요 분사, 준동사라는 애가 원래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준동사의 첫 번째 역할은 어디 갔어? 주어, 응?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죠.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짜리 문장으로 바꾸는 게 원래 준동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투부정사의 경우든 동명사의 경우든 분사의 경우든 그래서 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를 ing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래쪽은 뭐 쉬우니까 알아먹으시겠죠? The man who is surrounded 얘의 경우는 뒤에서 그냥 꾸미는 과거 분사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과거 분사는 주관대랑 비동사 생략된 거다 라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렇게 써놓을까요? 오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 없이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냥 이렇게 생략하면 되나? 라는 얘기 같지만 요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ing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동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주관대 플러스 동사를 뒤에서 꾸미는 현재 분사로 볼 수 있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일치 얘기 나오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는 거예요. The number of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who are waiting for the exam 에서 얘가 일단 주어 덩어리예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요 후절의 선행사는 얘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가 복수니까 관계대명사절은 복수동사가 와야 돼. 문장의 주어는 number이니까 얘는 단수니까 동사는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관계사절에 뭐야 이거 꺼져.
관계사절의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에 따르고 얘는 본동사, 문장의 동사니까 문장의 주어의 수를 맞춰야 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관계대명사의 용법. 첫 번째, 제한용법 혹은 한정용법, 계속적용법이 있더라. 뭐 제한적용법, 한정적용법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원래요, 이건 관계대명사의 용법뿐이 아니라요, 형용사나 분사의 용법에서 원래 쓰는 말이에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명사를 한정한다, 명사를 제한한다 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수식어가 하나 둘 앞에 붙을 때마다 해당되는 명사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보이 하면 전 세계 인구가 좀 줄어서 한 60억 될라나요? 60억? 70억? 70억을 쳤을 때 보이에 해당되는 한 10세에서 한 18세 정도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몇 억은 될 거예요. 그쵸? 만만 적어도 1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럼 보이 하면 해당인이 1억이 넘어요. 근데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요. 스마트 보이예요. 꾸미는 말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럼 본인 기준 말고 남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면 한 3천만 이하로 줄지 않을까요? 그쵸? 한 3분의 1은 돼야 될 테니까. 하나 더 붙여볼까요? handsome boy. 이것도 본인 기준, 본인 피셜 말고 남이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 3천만 중에서 또 잘생긴 애는 아무리 많이 쳐봐야 그래 천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용사 하나 더 붙여볼까요? 금발이요. 염색한 새끼 안 돼요. 타고나길 금발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10분의 1 이하로 줄지 않을까요? 전 세계의 금발 인구는 한 5% 안쪽 아닐까? 그럼 뭐 한 200만 명 안으로 줄 겁니다. 그쵸? 그럼 또 뭐 할까요? 친절해야 된대요. 잘생기고 똑똑한 금발의 친절한 소년이에요. 와, 씨발 쩐다. 그러면 글쎄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나 붙을 때마다 해당되는 명사의 숫자는 제한되고 한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건 명사를 꾸민다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뿐이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정용법은 뭐뭐뭐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Who was walking without an umbrella yesterday? 그래서 나는 어제 우산 없이 걸어가는 여자애를 봤대요. 뭘까요? 실현당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뭐 하는 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 용법이네요. I saw Susie. 수지를 왜 이렇게 쓰죠? 뭐 지 이름 쓰는 거니까 지맘이겠지만 그쵸? 그죠? 수지. 근데 사실 뭐 지 알바예요. 그쵸? 그 가끔 학생들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자기 이름 영어로 어떻게 써야 맞는 거냐. 근데 그건 사실 뭐 둘 다 알겠지만 국어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건 그 국어에 그렇죠.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죠.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여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는 영어 선생보다 국어 선생이 더 잘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그 뭐랄까요? 공식적인 표현을 바꿀 때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 뭐 어디 갈까요? 뭐 여가 들어간 게 뭐 있을까요? 뭐 역삼 이런 뭐 동네 이름 같은 걸 쓸 때는 이런 공식적인 명칭은 로마자 표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름 쓸 때 내 이름 어떻게 쓰냐는 알바예요? 내가 내 이름 쓰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걔 은퇴했나요? 기성용 축구선수 중에 얘가 이름 진짜 이상하게 쓰거든요. 보통 이제 얘가 이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는 이렇게 쓰면 되고 성은 통상 이렇게 쓰거든요. 어는 이, 오로 써요. 근데 걔가 지 이름을 존나 이상하게 쓰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제 기억에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표기로 써놨어요. 지 이름을. 근데 알 바냐고. 어차피 양키들 우리 이름 잘 발음 못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원래는 성씨는 뭐 이렇게 쓰든 제가 원래 버들류씨인데 귀찮아서 류 쓰기 발음하기 지랄 같으니까 유로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로마자 표기상 올바른 표현은 요 셋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 꼬맹이 때 이제 미국에 살 때 제 이름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BYUNG로 써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BYEONG 붙여서 H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얘네들 발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이픈 넣어놓은 거예요. 마치 미들네임처럼. 근데 이걸 어차피 양놈들 복모음 발음 그렇게 못하거든요. 기기묘묘하게 지네 맘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YOUNG를 많이 쓰거든요. 보통. 근데 신기한 게요. 0이잖아요. 근데 그 양놈들은 당연히 0 발음을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 앞에 자음이 붙잖아요. 발음을 못해요. 0이 되거든요. 병도 안 되고요. 병도 안 되고 평도 안 되고요. 뭐 다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발음 못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정말 희한하게 많이 불렀어요. 보통 제일 비슷하게 잘 읽는 사람은 비영희 비영희 욕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놈들이요. 그 사전에 따르면 이제 올바르게 발음해야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미국 놈들이요. Y하고 I를 희한하게 I로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읽을 때 마영희 그래서 저를 마이영이라고 부르는 새끼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제일 웃기게 발음한 새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비슷하게 발음한 친구인데 제 이름을 이렇게 발음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마이키였는데요. 그래서 저를 보고 뿅키, 뿅키, 뿅키 이랬거든요. 뿅키. 그래서 뭐 씨발 라임이냐고 니는 마이키 나는 뿅키냐? 그래서 어차피 이 새끼들 발음 존나 못합니다. 그래서 뭐죠? 외나라 친구들이 모음의 개수가 현저하게 제한적이라서 우리말 발음 되게 못하잖아요. 사실 제 이름이 일본어로 갔을 때가 제일 진짜 빈구 같거든요. 변희 되거나 묘히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이름이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되게 가혹한 이름 같아요. 변희.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학교에. 초딩 때 일본 애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코타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자로 치면 공태랑이잖아요. 공태랑. 코타로 기무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애인데 발음을 정말 일본애처럼 영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존나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애가 예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신기한 게 일본어도 이 애가 있잖아요. 이 애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를 왜 붙이냐고. 왜 못 붙이냐고. 이에 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걔가 항상 그걸 항상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그래서 알겠니? 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yes. 그러면 제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yes. yes. 그리고 이제 yes, ma'am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니까 sir 같은 거 남자한테 sir이라고 하고 여자한테 ma'am이라고 하는데 yes, ma'am을 못하니까 얘가 항상 yes, ma'am. 그러니까 yes, ma'am. yes, ma'am. 이 새끼가 제 이름을 제일 웃기게 불렀어요. 얘 심지어 같이 발음이 없어가지고 비아히 이렇게 써가지고 미아히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변이 있잖아 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요거 수지를 보니까 떠올랐는데 그쵸 지 이름 지가 어떻게 쓰나 알바예요 그쵸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수지 알바예요 지 이름이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여권 같은 거 만들 때, 내 한국어 너무 진짜 개똥같이 써놓으면 반려당해요. 구청에서. 왜냐면, 내 이름이, 예를 들어, 병이면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퐁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빠꾸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구청에서 반려당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여권을 봉구라고 만들고 싶었거든요. 반려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개명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왜 이렇게 썼어요? 제 이름 외국 애들이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죠? 아니 한번 써봤어요. 봉구는 쉽잖아요.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 saw Susie. 나는 수지를 보았어요. Who was walking without an umbrella yesterday. 여기의 경우는 아까는 I saw a girl이었는데 이렇게 콤마 받고 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바꿔놨네요. 그럼 통상 우리 이거 and she 정도로 바꿀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목적격이라면 and her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사 단어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관계사라는 게 얘가 가지는 본질, 정의, 역할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라면. 그러니까 굳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고 해도 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I saw a girl and she was walking without an umbrella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우리가 독해할 때는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어권 화자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걔들은 앞에서부터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I saw a girl. 여자를 봤구나. 근데 그 여자가 걸었구나. 우산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 익숙해져서 걷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읽으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나쁜 방법에 가까워요. 그럼 얘네들은 콤마를 왜 찍었는데요? 묻는다면 이해 방식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정보는 그냥 들리는 순서대로 입력이 돼요. 수지를 보았대, 걷고 있었대, 우산 없이 어제 이렇게 똑같이 듣거든요. 그럼 이 콤마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패턴인데 주어, 콤마 찍고 삽입구, 동사 나오는 경우 많죠. 그게 왜 그런 경우가 많냐면 주어인 영어는 명사, 주어 위주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친구가 나 때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영어식 화법이 아니에요. 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어. 영어식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행동의 주체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인공이 당연히.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장이라고 라고 치면 수지? 봤다? 누군데? 이럴 거거든요. 청자나 독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이 친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문법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미는 걸로 해석해라, 하는으로 해석해라 라고 하지만 그냥 앞에서부터 가는 게 독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실제로 원어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뭐 제법 중요한 내용이죠. 관계 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워졌니? 그래서 that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만능치 특히 같은 that. 그래서 that은 못하는 게 두 개 있죠. 하나,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두 번째, 뭐가 안 되죠, that은? 그렇죠.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놔 봅시다. 여기다가요, 그냥 참고로 계속적 용법 가능한 애들하고요, 불가능한 애들을 좀 나열을 해봅시다. 계속적 용법이 가능한 애들은요, who, whom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도 가능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도 가능해요. 빼먹은 거 없죠. 사람, 사물. 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능해요. 요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 시리즈고 관계부사라면 when과 where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적 용법이 안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해보면 관계대명사 중에는 which는 되지만 what은 안 돼요. 관계대명사에선 what이 안 되고요. 관계부사에서는 when, where 말고 나머지요. why하고 how는 안 돼요. 얘네 셋이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 뒤에 콤마 찍고는 쓸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what절은 콤마를 받고 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쓸 수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네, 쓰세요. 싸워. 선생님 외워. 언제 외울 거야?
그 뒤에 국어 있지? 없나? 기회야. 아, 그래? 그냥 국어 시간에 하면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저기 뭐야. 예준이 옆에 있네? 앞방에 있네? 키웠었어. 갔으면 어쩔 수 없대.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부정대명사, 수사, 어부 관계대명사.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하고요.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요렇게 쓰면 안 돼요죠. 안 써도 괜찮아요. 요 윗부분 똑같으니까. I bought many books. 콤마 찍고 some of them 요렇게 쓰면 안 돼요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 bought many books and some of them. 요건 가능한 패턴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정의에 입각한 이야기, 접속사 and의 역할과 대명사 them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which가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콤마 찍고 some of, none of, all of, most of, many of, much of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파트가 되겠고 요 어순을 잘 지켜줍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잠깐만, 지난 시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했나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아, 했네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 관계 부사 얘기가 남았군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79쪽 가봅시다.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적어 놓을게요. why하고 how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when하고 where밖에 없더라. 그럼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고요. 관계 부사는 정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 wait till Tuesday. 화요일까지 기다려. When you will see. 그러면 넌 그때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 when은 뭘로 바꿔요? And then. 시간의 부사 then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B요. I arrived at the hotel. 나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Where은 장소니까 마찬가지로 접속사 플러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here로 바꿔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관계 부사는 형용사절이죠.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라는 건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애가 기본적인 관계사절의 역할 아닙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 그래서 this happened during the time when he was sick. 이건 언제 일어났어요? 그가 아플 때 일어났어요. 해요. 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B의 경우는 수식한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선행사인 summer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계 부사절인데 아래쪽에 있는 명사절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는 간접 의문문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은 항상 명사절이죠. 그럼 왜 이런 형태가 돼요? 선행사가 생략되면 마치 의주동처럼 변신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보시면요. That was 여기 Y 앞에 뭐가 생략된 형태예요? The reason. 이 생략돼 버리면 That was the reason why he left the country. 원래는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어야 되는데 reason이 생략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명사절처럼 보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죠. D도 마찬가지네요. That was the way가 생략되고 나니까 뭐처럼 보여요? How he used to do.
의주동처럼 보이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절이네요. where, when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중학교 때 when은 접속사도 된다라고 보통 한 중1, 중2 때 배우지 않습니까?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세요 라고 배웠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부사, 접속사 when처럼 where도 얘도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정확히는 장소 부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면 얘는 뭐뭐한 곳 혹은 뭐뭐한 곳에 정도의 의미가 돼요. 곳에나 혹은 곳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마치 when절이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부사절이 될 수도 있지만 접속사 시간 부사절을 이끌 수 있듯이 where도 선행사인 place, 장소를 수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처럼 in the place where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place를, 선행사를, 명사를 수식하는. 그렇지만 place를 날려버리고 나면 마치 접속사처럼 해석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복합관계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면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혼동하기 쉬운 관계사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봅시다. 복합관계사는요. 앞부분에 대강 정리를 한번 하고 what, to, 오케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가봅시다. 복합관계 대명사의 역할 뭐 어차피 여기 써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고 부사절을 이끌 때가 있는데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any 뭐시기로 바꾸자였어요. 부사절을 이끌 때는 no matter 뭐시기로 바꾸자였어요. 이렇게요.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는데 명사절일 때는 any 땡땡땡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땡땡땡 뭐 부사절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양보의 부사절이긴 합니다. 양보 부사절이에요. no matter는 항상. 그래서요. 이제 각각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whoever, whatever, whomever, whichever 정도 있어요. 혹은 whosever도 있어요. 네, whosever이 빠져있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whoever, whatever, whichever는요. 복합관계사라는 건 관계사 뒤에 이렇게 관계사 플러스 ever의 형태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얘네들은 원래 이 앞에 있는 본체 있죠. who, what, which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ho든 what이든 which든 얘나 얘들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who, what, which는 얘네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꼬맹이 때 배웠던 걸로 치면 의문사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의문 대명사예요. 두 번째로 얘네들은 관계 대명사였거든요. 어쨌건 얘네들은 본질이 명사예요. 명사. 물론 관계 형용사,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도 되지만 살짝 모르는 척 할게요. 지금은. 그럼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공통적인 성질이 뭐예요? 뒤가 불완전해야 돼요. 이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문장에 써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whoever, whatever, whichever ever이 뒤에 붙지만 얘네들은 who, what, which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whoever, whatever, whichever는 얘들은 뒤가 똑같이 불완전합니다.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똑같아요. 뒤가 항상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A요. Whoever says so. 자, is가 동사예요. 문장의 동사.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계사 절을 보시면 여기 동사 있네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oever 절이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됩니다.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 복합 관계 대명사는 any 뭐시기로 바꾸자 그랬어요. who는 사람이니까 anyone 뭘로 바꿔요? anyone who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놓으면 anyone who says so 그렇게 말하는 놈은 누구든지 어떤 놈이든지 뭐다? liar, 불화쟁이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 때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든지는 any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좀 통일성이 있을 겁니다. any는 든지예요. 든지. 그리고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no matter은요. 더라도 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그래야 나름 좀 구분이 되니까. any는 보통 든지로 바꿀 거고요. 더라도 지라도. 그래서 any는 든지 혹은 마다 정도로 해석할 거예요. 이건 이제 관계의 부사 이야기지만. 그래서 B로 가볼까요? 또 주어냐 왜? C 봅시다. C. I will give you whichever you choose. 나는 줄 거예요. 얘가 사형식 동사니까 간목 뒤에 직목이 필요하네요. whichever you choose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건 명사절이란 얘기네요. 그럼 그때 whichever는 뭘로 바꿔요? anything which로 바꿔요. 그럼 I'll give you anything which you choose가 되네요. 네가 고르는 것은 어떤 것이든 줄 거야. 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죠. 땡자로 끝나는 말은 통상 which보다는 that을 조금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 anything which보다는 anything that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whichever도 anything that이고요. whatever도 통상 anything that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예요? what과 which의 차이만 남아요. 얘네 둘의 차이는 what은 선택의 제한이 없죠. 너 뭐 좋아하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라고 말하면 제한이 없어요. 근데 which의 경우는 어때요? 야, 너 삼겹살이 좋아? 회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둘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얘는 선택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whatever과 whichever의 차이는 선택의 범위가 있냐 없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사절의 이야기를 봅시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 양보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양보부사절에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omever 마찬가지예요. whosoever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이제 앞에랑 비교를 살짝 해보면요. 요 앞쪽은 어땠냐면 첫 번째 여기는 주어 역할이었어요. 이만큼이. 즉 명사 역할이었어요. C에서도요. 직접 목적어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명사절이었어요. 그때는 any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가 보자고요. Whoever says so, dear, I don't believe i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만큼 충분히 완전한 절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는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에요. 아까 명사절인 경우랑 다르게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부사절일 때는 이 절 말고 다른 절이 완전한 절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거든. 그래서 이때 부사절일 때 복합관계사는 항상 no matter를 붙여주면 돼요. No matter who says so. 이렇게요.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문장에 우리 지문에 whoever 같은 애들이 들어갔을 때, whatever이 들어갔을 때 얘를 anyone who로 바꿀지, no matter who로 바꿀지를 구분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C에 있는 문장 I'll give you whichever you choose가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같은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whichever를 no matter which로 바꿔보면 혹은 no matter that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뭘까요? Whatever you may think. 네가 뭐라고 생각할지라도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완전한 절이죠. He is innocent. 요거 완전이에요. 주절이. 그럼 이놈은 무슨 역할? 부사 역할. 그럼 부사절의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거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 해석은 명사절 any와 구분하기 위해서 더라도 지라도라고 해석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whatever you may think는 네가 뭐라고 생각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꾸자. 그래서 부사절, 명사절일 때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그리고 이제 복합관계 부사는요. 덜 중요해요.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는 마찬가지로 바꿀 거긴 해요. 얘가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절일 때는 이때는 마찬가지로 any 머시기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든지라고 해석을 하든지 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any는 든지. 그리고 양부부사절일 땐 똑같아요. 아까랑. no matter 머시기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더라도 지라도 해석은 이렇게 no matter 든지마다 any는 든지마다예요. no matter는 더라도 지라도. 그럼 무슨 얘기인지 보면요. whenever은요. 얘의 경우를 봅시다. You may come whenever you like 해서 whenever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오른쪽에 써 있긴 한데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at any time when으로 바꾸거나 anytime을 붙이고 when으로 바꾸거나 해요. 이게 원칙인데요. 딱 채점을 하면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안 그으실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 왜 그러냐면 at 전치사고요. time이 명사예요. 그럼 time만 써놓으면 명사니까 이게 부사구가 될 수 없어요. anytime, any 띄고 time은.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전 명구가 부사 역할을 해요. 장소 부사구가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 부사구가 되는데 anytime을 붙이면 얘 자체가 품사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nytime 앞에는 at을 붙이지 마시란 얘기예요. in을 붙이지 마시란 얘기고 뭐 on을 붙이건 at을 붙이건 in을 붙이건 anytime을 붙여놓으면 부사고요. any하고 time이 떨어져 있으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니까 부사구를 만들려면 at이 붙어야 돼요. 이게 엄밀한 표기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이 보통 안 그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문에서도요. any 띄고 time 써놓고 at이 안 붙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글들을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조차 그렇게 엄밀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쓰기에서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다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답을 적을 땐 흠을 안 잡히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any랑 time이 떨어져 있으면 형용사 명사니까 전치사를 달자 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의 경우는 wherever는요. any place인데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명사니까 전치사를 달아주셔야 돼요. to any place 혹은 at any place 상관없어요. to나 at. 여긴 to만 맞겠네요. 구가 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wherever는 전치사 any 띄고 place where 아니면 any place 붙여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양보 부사절인데요. 얘는 지금 any가 붙는 애들은 요 any가 붙을 수 있는 애는 시간, 장소 부사절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whenever 하고 wherever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는 however도 있는데 however는 any가 안 붙어요. however는 그냥 항상 no matter만 돼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보 부사절은 항상 no matter이라고 했어요. 복합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그래서 whenever를 양보 부사절일 땐 no matter when으로 바꾸면 돼요. wherever를 양보 부사절로 바꾼다면 no matter where로 바꾸면 돼요. 근데 봐봐요. 아까 관계 대명사는 확연히 구분이 됐어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든 목적어 역할을 하든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때하고 뒤에 주절은 완전한 절이고 얘가 부사절, 불필요한 그냥 말 그대로 부사절일 때가 구분이 확연히 되거든요. 근데 복합 관계 부사는 whenever 혹은 wherever이 anytime의 의미인지 no matter when의 의미인지가 아주 모호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해석대로만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any는 든지 마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You may come whenever you like. 얘 anytime이니까 든지거든요. 너는 언제든지 와도 돼. 근데 얘를 지라도로 해석해볼까요? 너는 언제일지라도 와도 돼. 말 안 돼요? 돼요. 그쵸? 그러니까 복합 관계 부사 whenever, wherever는 at any time when과 no matter when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any place where과 no matter where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건 이럴지라도 가능해. 네가 새벽 3시에 올지라도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배고파? 새벽 4시라도 내가 밥을 줄게. 이렇게 앞뒤의 내용이 상충돼야 되거든. 근데 복합 관계 대명사절은 주로 상충돼요. 너는 와도 돼.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라는 건 이상한 시간도 가능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whenever, wherever를 anytime, anyplace로 하든 아니면 얘를 no matter로 하든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구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복합 관계 대명사를 any로 바꿀지 no matter로 바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쳤는데 얘만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however는요. 얘 조심하세요. however는 얘가 갖는 의미가 아무리나 얼마나 뭐뭐일지라도거든요. 근데 얼마나의 how는 how가 두 가지죠. 얼마나 아니면 어떻게죠. 근데 이 얼마나의 how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다니죠. 똑같아요. however에서도. however는 얼마나 아무리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꼭 주의하세요. however는 however 형용사 혹은 부사, no matter how 형용사, 부사예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ever는 항상 no matter이고요. 오른쪽에도 쓰여 있을 거예요. however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 부사를 달고 다닌다. 그래서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얘는 실수를 많이 해서 종쳤는데 제가 조금 말을 길게 하는데 뒤에 절이 와요. 완전한 절. 얘랑 however 형용사 부사 뒤에 완전한 절. 이건 형용사 부사 위치를 틀려버리면 how are you old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는 혹은 however는 문제 내기가 좋아요. 학생들이 실수할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 예문 딱 읽어보고 마칠게요. However stupid he is. However he is stupid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o matter how stupid he is라고 써야지 no matter how he is stupid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늦어서 죄송하고 일단 네, 다음 시간에 오늘 17일이죠. 3월 17일
오늘이 월요일이죠. 일단 단어만 해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26에서 30. 그리고 일단 숙제는 없고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씨, 야, 네가 이펙트라고 쓰든 인플루언스라고 쓰든 존나 많이 말하고 하잖아. 어펙트, 인플루언스, 임팩트, 영향, 효과는 뭐란 말이냐고. 우리란 말이야. 아, 틀리지 마. 그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예준님 다 했어요? 네. 잠깐만 좀 아, 네, 미스터 있어. 하나도 안 했네요. 뭐 했어? 미스터 숙제도 하고 안 하고 하나도 안 했대요. 야, 단어는 했어야지. 저기 근데 저거 조금만 있어요. 응? 노트에 조금만 있어요. 마땅한 게 없어.